진우 목소리 안 들립니까? 음, 와우, 와우. 네, 김현진 학생, 고마워요. 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일단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해주면 선생님 이름 부르기 되게 좋거든? 그래서 자기 이름 설정을 여기 채팅창에 보면은 김현진 친구가 되게 상세하게 잘 써줬어요. 마치 선생님이 조교 같아. 일일 조교. 고맙습니다. 어, 자기 이름으로 좀 변경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서 할 수 있거든요. 네, 와우, 멋있어. 고마워요. 야, 우리 시작부터 굉장히 화목하고,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재밌게 한번 과학 공부해 봅시다. 자, 과학이라는 학문이 왜 등장을 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과학이라는 학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어, 지구는 얼마나 클까? 태양은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가? 왜 달의 모양은 매일매일 바뀔까? 어느 날은 반달이고 초승달이고 보름달이고 왜 이렇게 달의 모양은 바뀌게 될까? 등등등등. 항상 이거에 대한 궁금증과 어,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거든. 어. 그래서 과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달이 지구를 돌면서 여기 선생님 작은 화면을 보게 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빛을 받을 때 전체를 받게 되면 이렇게 어, 달이 둥글게 보이지만 태양빛을 비스듬히 받게 되면은 빛나는 부분은 모양은 되게 달라지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달도 지구 주위를 돌면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이런 호기심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책에다가 쫙 적어 놓은 거지. 그러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탐구라고 하는데 이 탐구라는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해서 책에다가 쫙 써놓은 거야.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단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라는, 과학이라는 학문 속에는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막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겠니? 이 우리가 수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될 텐데 그때마다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이 밝혀온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공부하면 반대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해석해 놓은 것이 바로 과학이잖아. 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과학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놓고 공부를 잘해 놓으면은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있잖아, 우주.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리나라도 크지만, 뭐, 미국은 더 크고, 중국도 엄청 크고, 굉장히 지금,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는 한낱 이 거대한 태양이라고 하는 별 주변을 돌고 있는 여러 행성 중에서 하나일 뿐이에요.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는 조그만 놈? 되게 작아. 그럼 태양을 생각할 때는 태양은 엄청 크다고 느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또 태양도 이 수많은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단 말이야. 그 수많은 태양과 같은 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십억 개의 태양과 같은 이런 별들이 모여 있는 우리 이 은하라는 것 중에 빛나는 별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넓게 생각했던 이 지구가 우주의 입장에서 쭉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주의 입장에서 쭉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첫 시간이라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화면 공유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화면 보이죠? 자, 화면 보이는 분 네 써보세요. 선생님 지금 화면 그리고 있는 거 보입니까? 네, 안 보이는 친구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이나 봐요. 안 보이는 친구는 뭐가 문제일까? 대부분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이는 친구 있어요? 뭘로 보고 있죠? 화면이 자동으로 이게 공유돼서 보이거든요. 네, 대부분 친구들이 보이고 있고요. 안 보이는 친구는 뭔가 설정이 이상하네요. 안 보이는 친구는 좀 미안한데 일단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잘 한번 본인 컴퓨터에서 설정을 뭔가 해봐야 되거든. 화면 공유하는 게 기본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녹화 영상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면 더 좋은데 네, 다시 나갔다 들어오세요. 다시 나갔다 들어와도 되고요. 네, 펜으로 그리면 선생님이 쓴 것만 보이고 여러분들은 여기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펜 쓰는 거 좀 자제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선 채팅으로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가. 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인 이론, 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이 우주에는 밝게 빛나는 별들이 수십억 개가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이고,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가 있어. 자, 이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어. 이게 뭐야? 과학 기술이에요.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과학 기술을 만들게 되고, 이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발명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런 게 잘 돼 있잖아.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 갖고 있는 패드에도 이런 어플을 보면,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이게 바로 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태양계예요, 태양. 저 밝게 빛나는 이 별, 이 별이 바로 태양입니다. 이 태양이에요. 이 태양 주변에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지구가 돌고 있는 지구도 그냥 그 파란색 별 있죠. 돌고 있는 얼스라고 써 있잖아. 작은 행성일 뿐이에요. 얼마나 작습니까? 이 태양은 밝게 빛나는 이유가 이 태양 안쪽에서는 엄청난 수소 핵융합반을 핵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융합이 돼.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돼. 그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없어지지 않는 무한 에너지예요. 이게 바로 이제 헬륨 원자라는 건데, 이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강한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태양이 뜨겁고 밝게 빛나는 거예요. 멋있죠? 네. 방금 얘기했던, 야, 별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별의 원리를 이해하고, 별을 가지고 과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과학 기술, 과학 기기가 되는 거거든. 자, 아까 얘기했던 태양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서 수십억 개의 별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게. 자,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가장 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과 같은 별이 수십억 개가 있어요. 태양이 보이지도 않아 이제. 이 별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은하.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예요. 수십억 개의 별. 태양과 같은 별이 수십억 개가 있고 지구와 같은 행성은 그거 곱하기 또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은하가 또 수십억 개가 있어요. 우주에는. 자, 지구 어디 있는지 가늠이 됩니까? 이게 바로 우주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 이 우주가 우리 우주예요. 과학자들이 밝힌 우주 중에서 우리 우주. 우주는 또 다른 우주도 있어. 자, 어떠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게 우주예요. 수호야. 이게 우주라고. 현우야, 어때? 소름 끼치죠?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지구를 찾아서 와볼게요.
공간적으로 우리 지구는 어디에 있냐? 쭉 들어와서 우리 우주를 일단 찾아. 우리 우주에서 쭉 들어와서 우리 은하까지 와야 돼. 우리 은하까지 쭉 와서 태양 찾으러 가야 돼. 10억 개의 별 중에 하나가 태양이야. 태양 어딨니? 찾았다. 우와, 태양.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세 번째 행성에 바로 요 파란 별, 지구가 있는 거고, 이 지구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아, 깨닫지 못했던 처음에는 옛날에는 지구가 제일 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구 주변에 모든 별들이 다 도니까 지구가 중심이다. 우리 인간이 최고야. 이런 오만한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그림처럼 태양이 가만히 있는 거고 태양 주변은 내가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을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보셨죠?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음,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동서남북 요 방향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스마트폰만 딱 키면은 동서남북 이쪽이 동쪽이고 동서남북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나침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는 친구 있나요? 선생님 저 항상 살면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생각하고 삽니다 하는 친구 있으면은 네, 저요 한번 해보세요. 거의 없을걸? 선생님이 그동안 만난 우와, 현우 대단한데 음. 지금 선생님이 이 우주를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함이 많잖아. 다른 우주는 얼마나 많고, 어떻게 과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발견했나? 되게 궁금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 궁금증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선생님 답을 하려면 또 몇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야. 왜 우주가 이렇게 넓은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들과 수많은 가설을 세워가지고 탐구를 통해서 지금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책에 담아놨으니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과학에 가면 우주가 왜 이렇게 넓고 큰지 그리고 우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크기가 그대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부하기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 공부를 하는 게 얼마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과목이다.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 암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야. 동서남북도 이거 한번 이야기해 줘 볼게요. 음, 동서남북. 자, 여러분 혹시 자,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부산까지 KTX를 타고 여행을 간다. 예를 들면 뭐 우리 할머니 집이 부산인 친구들도 있겠죠. 자, 부산까지 KTX 타고 간다. 그때 기차표를 예약을 하거든요. 그럼 기차표 예약할 때 기차표 어떻게 돼 있냐 예약한 이렇게 돼 있어. 기차표를 예약을 하러 딱 들어가자 사이트에 그러면 여기 기차가 여기가 지금 앞부분이고 여기가 뒷부분입니다. 좌석이 있어요. 자, 여기 A 좌석이 있고 여기 B 좌석이 있어요. 자, 출발 시간은 몇 시에 출발할 거냐면은 아침 9시에 출발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음, A 좌석을 예약할 겁니까? B 좌석을 예약할 겁니까? 자,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그냥 찍어봐. 자, 저는 A 좌석을 할 거예요. B 좌석을 할 거예요. 찍어봐. 이유까지 혹시 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써보면 좋고요. A요? B요? 자, 이유는요? 이유도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음, 선생님, 저는 왜 A입니다. 저는 왜 B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반반 갈리고 있어요. A인 친구, B인 친구. 대부분, 여러분 DM으로 보내주세요. DM으로. 설정을 DM으로 해주세요. 네. A가 더 좋아요. 왜 좋아요? 해나야, A가 왜 좋아요? 그냥 좋아요? 아, A가 뭔가 더 먼저 있고 1등 같아서 좋아요. B는 좀 약간 2등인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요? 이유 없이? 그렇지.
와우, 수민이. 야, 그런 생각을 한다고? 미쳤다. 해나, 더 멋져 보여요. 와, 탈출을 안 가까울 것 같아요, 지금. 와, 너희들 창의적이다. 와, 근데 이 중에서 정말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와, 너무 놀랐어요. 어, 바다가 보일 수 있다. 뭔가 뒤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둘 다 지금 같은 자리야. 양 옆만 다른 거야.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A가 더 앞에 있으니까 A가 좋아 이러는데, 자, 과학적인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 앞으로, 그냥 버스를 타거나 그냥 기차를 타는 일을, 없기를 바래요. 항상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타는 사람이 되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이쪽 동해 바다 쪽이 있죠. 동쪽이죠. 이쪽이 동쪽인 거 이해되죠? 자, 반대쪽이 무슨 쪽이에요? 서해 바다. 서쪽인 거는 혹시 아나요? 알죠?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알죠? 네. 여러분들 태양은 항상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지죠? 그러니까 태양이 뜬다면 태양은 동해에서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진다고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면은 태양이 어디 있을까요? 동쪽에 떠서 있을 거예요. 지금 이 KTX 기차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A쪽 창문이 동쪽이 되는 거고요. B쪽 창문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쪽에 해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이쪽으로는 부산 가는 4시간 내내 햇빛을 마주 봐야 됩니다. 응? 남동쪽으로 하는 방향이긴 한데. 그러면 A쪽에 있는 사람은 커튼을 쳐야 돼. 아, 눈부셔 하면서 커튼을 친다고요.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눈부셔 이러면서 커튼을 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커튼 치고 답답하지 바깥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B에 있는 사람 어때요? A쪽이 커튼가 쳐졌어. 아이 좋아라. 바깥쪽 창문 경치 다 구경해. 너무 좋아라. 응? 어디 예약할 거야 이제? B 예약할 거죠. 비행기 좌석을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어디 여행 가는 데 좋아하는데 여행을 갈 때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몇 시 출발이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지? 아, 그러면은 지금 태양이 어느 쪽에 있을까? 야, 그러면은 나 태양 보기 싫으니까 비행기에서 여러분들 바깥에 경치 보면 너무 멋있잖아. 근데 햇빛은 되게 강하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햇빛이 강하면.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햇빛이 덜 들어오는 자리를 선택하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무심결에, 아니, 뭐 아무 좌석에나 앉지 뭐. 그게 무슨 상관, 맞아요.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어요. 어디 앉아도 즐겁게 갈 수 있어.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것을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편리하고 재밌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B가 좋잖아.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 여행 갈 때, 버스 탈 때 이런 거 한번 해볼래요? 아침 스마트폰 꺼내면 동서남북 다 나오잖아. 그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위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우리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잖아요. 과학이라는 건 이것처럼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거 다 과학이야. 과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 야, 과학의 매력에 좀 빠지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공부할 내용이 뭐냐? 본격적으로 과학자들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냈을까? 아까 누가 질문했죠? 선생님, 우주가 이렇게 크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선생님,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 그래. 무슨 방법? 과학적인 탐구의 방법이다. 그럼 이 과학적 탐구 방법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일단, 이런 거지. 음, 먼저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에이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에이크만이라는 사람이
닭을 키우는데, 그 당시에 닭이 많았거든. 닭을 키우는데, 이 닭의 이 뼈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이제 각기병이거든. 음. 그런데 각기병이 있는 닭이 있고 없는 닭이 있는데, 분명히 각기병에 걸렸던 닭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닭이 갑자기 나은 거예요. 그래서 뭘 갖게 됐냐면, 신기하다? 쟤는 어떻게 이 각기병이 나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자, 이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닭이 아팠는데,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았어. 왜 나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과정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문을 갖는다, 문제를 인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과학적인 탐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기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찾으러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나은 걸 보고 의문을 가졌다. 이게 문제 인식의 과정이고, 이제 관찰을 쭉 해보니까, 이제 쌀을 먹였는데, 그 쌀 중에서 백미가 있고 현미가 있어요. 현미는 그 쌀에 있는 그 껍질 부분이 다 벗겨지지 않은 거고, 백미는 다 벗겨낸 거거든. 그래서 껍질에서 이제 현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백미가 아니라 이 현미를 먹은 닭이 나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지. 야, 혹시 이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탐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설이라고 그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결론 내고 싶은 잠정적인 결론을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결론을 딱 내렸을 때, 그래,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었어. 이렇게 찾아내고 싶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나만의 결론이야. 그래서,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거야. 라는 걸 가설 설정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실험으로 입증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제 백미와 현미를 이용해서 내 가설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탐구를 설계한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탐구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계획을 해야 되잖아. 계획하는 걸 설계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 계획에 맞게 하는 걸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중요한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현미를 먹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백미만 먹이는 것과 현미를 먹이는 걸로 나눠서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거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지금 이 두 가지, 백미를 먹일 거냐, 현미를 먹일 거냐, 이 먹이잖아, 그치? 자, 먹이의 종류를 어떻게 해야 돼?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탐구 설계할 때.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 결과를 봤어. 결과를 봤더니 실제로 백미만 먹었던 닭은 각기병에 걸렸지만 현미를 먹은 닭이 진짜로 건강한 걸 알게 된 거야. 뭘 찾아낸 거죠? 이 탐구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한 거지. 이걸 자료 해석이라고 하고, 이 자료 해석을 통해서 이제, 진짜로 내가 가설 세웠던 게 맞구나. 음, 이게 바로 과학적인 탐구 과정이에요. 우리는 모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탐구 과정을 할 수가 있어. 항상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지?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진짜 그러네? 내가 이론을 만들어냈어.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그다음에 자료 해석, 결론 도출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 이렇게 내가 처음 세운 가설이 무조건 맞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봤더니 내가 세운 가설하고 달라. 그럴 수도 있지, 그치? 그럴 때 어떻게 될까? 그럴 때는 내 가설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가설로 돌아가요. 그래서 새로운 가설을 세웁니다.
백미로 먹였으면은 백미가 건강한 닭을 만들까 해서 백미로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럼 다시 돌아와. 아, 그럼 현미인가? 현미로 먹으면은 현미로 각기병을 낫게 할 거야. 새로운 가설을 세워서 다시 가. 그랬더니 맞아. 이런 식으로 다시 가설로 돌아와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러 갑니다. 이 과정이 바로 뭐라고? 과학적인 탐구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자, 1번 보세요.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단계. 자, 이 단계 뭐죠? 써보세요. 채팅창에다가. 잠정적인 결론, 이거 뭐라고 그랬지? 탐구를 할 건데, 잠정적인 결론. 그렇죠. 응, 좋아. 가설 설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가설을 확인하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답이 이미 나왔네? 어, 탐구 설계 및 수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탐구해서 얻은 자료를 정리하고 이제 분석해요. 이거 뭐죠? 그렇죠. 잘한다.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거고. 자, 첫 번째. 내 4번. 의문을 품어. 이거 왜 그렇지? 요 단계가 뭐야?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잘했어. 서준이 좋아. 음. 자, 탐구 결과로부터 가설이 맞는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 결론 도출이 되겠죠? 미음이 되겠죠. 자, 어때? 어렵지 않지? 바로 이게 과학적인 탐구 단계가 되겠고, 자, 이제는 우리 과학적인 탐구 단계 1번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 문제를 인식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억에 들어갈 거 뭐야?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단계야. 가설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결론을 도출해낸다. 이 말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 순서를 선생님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아.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저 닭이 나왔네? 문제인식. 아, 현미를 먹여서 그럴 거야? 가설 설정. 그럼 이렇게 해보자.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백미를 먹이고 현미를 먹여보자. 탐구 설계 및 수행. 진짜 현미 먹였더니 나왔네? 자료 해석. 결론 도출.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아, 들어있구나. 결론 도출.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씩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이크만이 과학적으로 탐구한 과정의 일부이다. 탐구 단계 어떤 단계겠느냐? 에이크만은 닭의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것을 알게 되어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렇죠, 나윤아, 전명아, 그렇죠, 예림아. 가설 설정이죠. 시험에서는 이 가설 설정이 제일 잘 나와요. 왜냐면 잠정적인 결론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나오겠지. 좋아요. 자, 이게 바로 과학적인 탐구 단계. 우리도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 했던 거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과학이 도대체 아까 선생님이 과학이 공부하면 왜 좋다고 했더라? 삶을 윤택하게 한다. 그랬잖아? 실제로 그런지 나와 있어. 음. 우리 인류 문명에 얼마나 과학이 영향을 많이 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줌 수업 듣는 것도 결국에 과학 때문이야.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 개발하게 되었고, 통신을 알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줌 수업을 누가 만든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먼저 과학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 과학적인 원리는 자연에 있는 법칙이야. 근데 이것들이 수많은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자연은 다 달라 보이지만 공통적인 뭔가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공통적인 흐름을 과학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더라. 태양 중심설. 어. 그다음에 백신이나 항생제들이 이런 세균들을 죽일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원리를 발견했어. 그러면 이 발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합성 기술이라는 게 만들었어, 이 사람이. 사람이 이제 만든 거거든. 암모니아라는 게 뭐냐면 식물이 잘 자라게 해줄 수 있는 비료 있죠. 비료의 주 성분이야.
옛날에는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했어. 왜냐면 땅이 영양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 한 해 한 해 자라고 나면 토양이 영양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식물이 못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식물들이 꼭 필요한 필수 원소를 알아내게 돼서 그 원소를 갖다가 비료로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암모니아야.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만들면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거 위대한 거야, 이거. 지금 현재 인구의 50%가 다 굶어 죽었는데 이걸 먹임으로써 90%가 사는 거야. 이건 인간을 구원한 거의, 그치?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학문이에요.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야. 암모니아 합성 기술. 그다음 정보통신기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이유죠. 인터넷이나 인공위성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거고 농업기술도 우리가 드론이나 기계를 이용한 농업기술이 발전해서 식량이 증가했죠. 음. 이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계들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제 기기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차나 고속열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먼 곳까지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생활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라 그래서 자, 전동기. 전동기라는 건 전, 전기를 가지고 동, 동력을 만든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전기를 가지고 동력 만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이제 곧 봄 지나고 여름이 올 텐데 여름에 선풍기 있잖아, 선풍기. 선풍기에 보게 되면은 선풍기 전기 코드를 꼽잖아요. 그죠? 그럼 선풍기에는 전기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전기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이 선풍기가 돌아가죠. 이 돌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동력이라는 거야. 이 선풍기 뒤에 바로 뭐가 있냐면 전동기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모터예요, 모터.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전기를 이용해서 바퀴가 돌아가.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만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동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전동기가 발견되면서 뭐 전기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선풍기도 만들어지고 믹서기, 드라이기 뭐 다 이거 전동기야. 이런 것도 다 같은 과학 원리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첨단 과학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자, 첨단 과학 기술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이 이름들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 AI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그지?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로봇인데, 로봇인데 우리가 AI를 넣어가지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라고 그래서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산 처리 능력이 올라가. 그 다음에 백신은 백신인데 나노 백신이라 그래가지고 요 나노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작은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가면 원자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원자나 분자의 크기처럼 굉장히 작은 그런 크기를 나노라고 하는데 이 나노 백신이라는 건 우리 몸에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상을 별로 없이 병균을 갖다가 이거 막아주는 이 나노 백신 기술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요즘에 한참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 스스로 가는 자동차. 음.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된 것이고 중요한 건 여기 위에 있는 거. 증강현실. 자, 증강현실이 뭘까? 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점 혹시 알고 있나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점. 아는 사람. 써볼래요? 자,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들 앱 중에서 포켓몬스터라고 있어, 포켓몬스터.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데 포켓몬스터 알아요? 몬스터 잡으러 다니는 거야. 자, 이 포켓몬스터는 가상현실 게임일까요? 증강현실 게임일까요? 이런 건 이제 가상현실과 이거 좀 헷갈리게 해놨다. 요거는 가상현실을 해놓은 거죠. 여기 보면 스마트폰에 보면은 가상세계가 있잖아. 가상세계. 근데 증강현실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가상현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증강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다가 다른 거를 입힌 거예요. 어, 증강현실. 그래서 가상현실은 실제로 없는데 거기 가서 새로운 캐릭터로 노는 거고, 증강현실은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책 같은 거를 스마트폰 비치면 책에서 갑자기 공룡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 책은 보이는데 책 속에 공룡이 나오거나 어떤 서울에 있는 빌딩에 가서 그 빌딩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치면은 빌딩에서 막 어떤 로봇이 나오거나 어떤 캐릭터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거든. 그런 것들은 증강현실이죠. 현실하고 같이 짬뽕해서 만든 게 바로 증강현실.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 첨단 바이오는 이제 여러분들 의학기술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음, 바이오라는 게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최첨단 우리 의학기술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사물 인터넷 별표, 음, 사물 인터넷이 뭐냐면 밖에 가서 우리가 선풍기를 켜기 위해서는 선풍기 버튼을 딱 눌러야 켜지잖아, 원래는. 그쵸? 그런데 집에 내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밖에서, 집 밖에서 이 집에 있는 기기들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나노기술 방금 나왔고 로봇 나왔죠. 자,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7번. 다음은 과학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관계 깊은 건 뭐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여러 나라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음악이나 영상들을 실시간 감상하게 되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건 뭘까요? 쉽죠? 음, 그렇지. 인터넷 인공위성이죠. 잘했어. 자, 8번 이거 좀 어려운데 별표. 아까 노벨상 받은 거거든. 18세기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인류는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졌다. 이때 이것을 합성하는 기술로 질소 비료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 어려운 거야. 와우, 미주, 이인이, 유화, 정음이, 좋아요. 두현이, 시우, 유경이, 현우, 좋아. 뭐다? 기억해 주세요. 별표 치세요. 암모니아 합성 기술. 자, 여러분, 식탁에 올라오는 밥을 보면서 이제 뭐 생각해야 돼? 아, 그때 암모니아 합성 기술을 발명해낸 우리 과학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 덕분에 우리가 식량 부족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었군요. 감사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넘어갑니다. 뒷장. 뒷장을 보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삶. 자, 요거는 뭐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라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 별로 없어요. 일단 지속 가능한 삶이다. 자, 지금 질문 들어와서 답을 먼저 해줄게요. 선생님, 암모니아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 좋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맞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선생님, 암모니아가 도대체 그럼 뭐예요? 저 이게 생긴 게 궁금한데요? 일단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 했잖아? 여러분들이 원자와 분자라는 걸 이제 이해하면 좋은데, 이 암모니아라는 건, 음, 실제 이제 입자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질소라고 하는 원자가 있어요. 알갱이. 이 질소라는 원자에 수소라고 하는 입자가 이렇게 세 개가 아주 귀엽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암모니아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랑 수소를 얘를 굉장히 어떤 통에다 넣고 높은 온도로 막 가열하면서 합성을 시키면 여기서 암모니아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돼. 이런 게 과학 기술이야. 어.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자세하게 또 공부하게 됩니다. 태양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음, 네, 포켓몬고는 증강현실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하고 같이 합쳐져 있어, 포켓몬고는. 거기에 실제 건물이 보이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자, 지속 가능한 삶. 자, 요거 하나만 별표 쳐볼까요? 지속 가능한 삶.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온 새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올해부터 바뀐 새 교육과정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음, 말 그대로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있었고,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가 있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밑에 자손의 세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인류가 계속해서 이 지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에서 지구라는 굉장히 작은 존재란 말이야. 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편안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런 삶을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해.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쓰레기 분리수거 하잖아요. 플라스틱 아무 데나 버리지 않는단 말이지.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하고, 야, 우리 화석연료 좀 쓰지 말자. 전기 에너지 쓰자. 태양 에너지 쓰자. 같이 공동 연구하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당장 오늘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어, 플라스틱 얼마나 편해. 그치? 그렇지만 당장 오늘만 바라보면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대에도 계속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바로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는 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환경 오염이죠.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주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할 건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요즘에 일본 도쿄에도 막 엄청 눈이 많이 온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막 겨울에 폭설 엄청 내리고, 갑자기 막 우박이 막 엄청 떨어지고, 음, 지구 온난화라는 게 있어요. 온난화. 온실기체가 늘어나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요. 자, 이 온난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는 봤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게,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구에는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들이 있어요. 공기들이 있단 말이야. 이 공기들이 있는 덕분에 태양이 태양빛이 왔던 것이 지구로 이게 흡수가 됐다가 지구에서 이제 다시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대기가 나가는 이 열에너지의 일부를 대기들이 이렇게 흡수하고 있어요. 흡수하고 있는 덕분에 지구가 따뜻한 거예요. 달이나 어떤 다른 행성은 이렇게 따뜻하지 않아. 근데 대기가 있는 지구는 이 대기가 마치 비닐하우스,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적합한 온도, 생물과 식물들이 살기 적합한 온도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기체들이 바로 뭐냐면 온실기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온실기체는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온실기체는 나쁜 게 아니야. 꼭 필요합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꼭 필요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실기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산화탄소라는 거거든. CO2. 이산화탄소라는 건데 온실기체가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은 너무 많은 열을 지구에 가두게 되면서 지구가 점점 더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진다. 온실 기체에 의해서 이 생기는 온실 효과까지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극대화가 되면은 지구가 뜨거워진다, 점점. 이걸 지구 온난화라고 하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이상 기후 현상들이 막 생기는 건데, 그러면 주 목적은 바로 이 이산화탄소가 목적이란 말이야.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니까 우리 이산화탄소 안 생기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럼 이산화탄소는 먼저 왜 생기는지를 과학자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야, 왜 생길까? 이산화탄소라는 건 방금도 얘기했듯이 여기 CO2라는 식으로 써주는데요. 요 C가 뭐냐면 탄소야. 요 O가 뭐냐면 산소거든. 보통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석유와 석탄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면 석유와 석탄이라는 게 우리 생명체들이 유해가 묻혀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얘들이 보통 탄소나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음. 그래서 얘들을 태우게 되면은 요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 그래서 석탄과 석유 사용을 줄이는 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가장 좋아요. 음. 결국엔 이 탄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탄소를 어떻게 처리하는 기술들을 자꾸 연구하고 있는 거죠. 태양이가 질문한 것처럼 지구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비용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과학기술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죠. 에너지가 부족하죠.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계속해서 햇빛이나 바람, 물, 지열 이런 것처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죠. 태양광 발전, 수소 연료 전지. 자, 환경 문제에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 사용하자 탄소 포집 장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크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이건 거의 도덕이니까 보면 알아요. 재활용품 같은 거 버릴 때 분리수거한다. 이런 게 왜 도움이 될까? 바로 이 재활용품 만들어지는 게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석유가 플라스틱의 원료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석유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재활용품 같은 거 버릴 때 이거를 다시 쓰레기로만 가지 않게 쓰레기로 다 가면은 또 새로 만드는 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하는 겁니다. 등등등등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사회적 차원. 뭐 생태 습지나 환경공원을 조성한다. 에너지원을 개발한다. 어, 전기 자동차 같은 친환경 제품을 장려한다. 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야, 개인적 차원이냐, 사회적 차원이냐 골라 이런단 말이야. 그때 우리는 뭐 어떻게 보는 거냐면, 뭔가를 조성한다. 사회에서 하는 거죠. 뭔가를 보급한다. 사회에서 하는 거죠. 장려한다. 이런 건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거 말고, 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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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눈다, 이용한다, 이용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 차원이 되겠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10번.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현 세대 이후에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말한다. 뭐죠? 미주, 나윤이, 진명이, 다니, 유화. 내 채팅 왜 이렇게 빨라? 성은이, 정음이 빠르네. 그렇죠. 뭡니까? 그렇지. 지속 가능한 삶이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음, 단어 자체는 이것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11번. 현재 인류가 마주한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문제. 환경오염, 그렇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에너지자원 고갈.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거지. 5번. 잘했어, 정음이. 현우, 유아, 잘했어요. 오케이.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13번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이냐, 개인적인 차원이냐. 자, 이런 거 볼 때 조성한다, 보급한다. 요게 사회적인 차원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뭐뭐 이용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거는 개인적인 차원이 되는 거죠. 자, 끝에 있는 말만 보면은 쉽게 살 수 있어요. 그쵸?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여기 파트는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이크만이 과학적으로 탐구한 탐구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발견했고. 아마 이래서 될 거야. 음, 뭐 벌써 답 쓴 사람이 있어? 자, 20초 줄게요. 천천히 해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탐구를 해보자. 결론을 내려보자. 아, 진짜 이렇구나.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문을 갖는 게 첫 번째죠. 의문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 아마 이래서 이럴 거야. 가설을 설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탐구를 설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백미와 현미를 먹일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렇게 되었어. 아, 그러면 실제로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현미에 있구나. 나다 말아가. 나이스 지은이, 성은이, 굿자. 좋습니다. 해주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미디어 아트 이런 거 요즘에 전시회 많이 하는데
서울에서 여러분 또는 여러분 집 근처에서 미디어 아트 하는데 구경 간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음. 우리가 이제 이 과학 기술을 수학이나 예술이나 기술, 의학에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가 융합을 하거든. 자, 요거는 어디에 융합한 걸까? 과학을. 결국엔 과학이니까 무조건 과학과 융합한 거죠. 과학과 예술을 융합해서 과학적인 기술, 빛이 나게끔 만드는 걸, 색깔이 다 다르게끔 빛이 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술적으로 만든 거죠.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다. 이런 걸 융합한다고 하는 거예요. 좋았어요. 자, 10번 별표 치세요. 첨단 과학기술 이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컴퓨터가 학습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다. 스스로 배우거나 실행할 수 있는 로봇. 이것이 바로 요즘에 엄청 핫한 거죠. 뭡니까? 이건 첨단 바이오 아닙니다. 뭐죠?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볼게요. 자, 넘어갑니다. 실력 탄탄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1번. 파스테르가 탄저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를 한 거예요. 음, 탄저병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거든. 그럼 제일 먼저 의문을 갖겠죠? 어딨어? 어, 양이 떼죽음 당하는 것을 보고 이 백신이 예방 효과가 있는 건가? 자, 여러분들 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 음, 백신이 뭐예요? 백신. 음, 병균이야, 병균. 어, 약이야, 약. 약인데 균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 미리 적응하게끔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 봅시다. 어, 양이 의문을 갖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예방 효과 있을 것이다. 라는 의문을 가졌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게 문제 인식의 과정이고, 문제식에서 뭐 해야 되겠어?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탄저병 백신이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가설 설정. 자, 가설 설정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실제로 50마리를 25마리씩 나눠서 백신을 주사하고 나머지는 탄저균을 주사했다. 음, 한 무리한테만 백신을 주사하고 탄저균을 전부 다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 마가 뭐예요? 탐구, 설계 및 수행이고. 그랬더니 실제로 백신 맞은 애들은 건강했더라. 자료 해석이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 진짜 그렇구나. 따라서 다나, 마, 가, 라가 되겠죠. 다마, 가, 뭐야, 뭐야. 다나지, 다나. 미안해요. 다나, 마가라. 잘했어. 갤럭시 탭 A님. 네. 이름이 안 써있어서 갤럭시 탭 A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민성이 굿자. 자, 2번 볼게, 2번. 2번. 최초의 항생제. 항생제는요, 세균을 죽이는 거거든, 얘는 세균을 죽이는 물질 항생제라고 해요. 자, 그 페니실린을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냐면, 곰팡이에서 발견했어요. 푸른 곰팡이. 우리가 빵 같은 거 오래 안 먹고 놔두면은 거기서 곰팡이 생기거든, 파랗게. 그 곰팡이가 우연히 이 세균을 막 이제 배양하는 곳에서 그 곰팡이가 생긴 곳에 세균이 없는 거야.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을 배양하고 있던 이 플레밍이 우연히 그 옆에 곰팡이가 자란 거야, 옆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변에는 세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 그런데 플레밍이, 음, 아, 이거,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나? 의문을 가진 거야.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문제 인식을 통해서 이제 가설을 설정했어. 자, 어떤 가설? 지금 선생님 입으로 가설 얘기해 버렸네? 무슨 가설 했을까? 그렇지. 아, 푸른 곰팡이에는 이렇게 세균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조사하고 했더니 정말로 멈추게 하는 물질을 만들었더라. 자, 요 가설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는 건데, 가설 찾는 게 제일 쉬워. 왜 쉽냐? 아까 가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설은 다섯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 잠, 잠정적인 뭐라고요?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전명이, 굿자. 잘 기억하고 있네. 잠정적 결론이니까, 성훈아, 굿자. 그럼 결론에는 우리 뭘 보면 되냐면, 가설을 알기 위해서는 이 결론을 보면 돼요. 결론에 뭐라고 써 있어? 결론에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중식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만든다 이 결론이잖아. 그럼 이걸 가설로 바꾸면 가설은 뭐냐면 똑같아.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중식을 멈추게 만드는 물질을 만든 여기만 바꾸면 돼. 아직 확실한 거 아니잖아. 만들 것이다 요거만 쓰면 돼요. 다니. 다나. 다나구나 미안해. 다나야. 윤다나. 좋아. 그러니까 가설은 뭐뭐 할 것이다만 넣으면 되는 거야. 결론에다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해 봤고요. 자, 4번. 자, 18페이지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어떤 친구가 유정이가 종이 헬리콥터를 만들었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날개의 길이 사이 관계. 그럼 놨더니 이제 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날개 길이가 바닥에 바닥에 떨어지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탐구를 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종이 헬리콥터 만들 때 뭐를 다르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날개 길이를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다른 거 다르게 해주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건 날개 길이잖아. 따라서 날개 길이를 다르게 해주고 대신에 그 밖에 나머지들은 전부 어떻게 유지해야 돼요? 같게 만들어줘야 돼. 넓이는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길이만 볼 거니까.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잘하네. 얘들아, 나 지금 진짜 놀랬어.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면서, 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대답 잘하는 친구들 처음 봤네. 너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온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수업도 나갔지만, 정말 여러분들 하고 싶었던 말은,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공부도 할 거고, 과학 공부도 하겠지만, 결국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 시험도 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과학을 공부하면 정말 재밌게 일상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도수야, 축하해요. 고마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과학 점수까지 좋게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과학은 한번 재밌어지면은 이건 아무도 못 말려. 그래서 점수 한번 다 올려놓으면 안 떨어지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숙제를 올려줄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숙제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되겠어요.